자, 우리 1.5 어법의 완성 5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58쪽이고요. 자, 이제 여기 품사의 통용이라고 나오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품사에서 조금 난도 높게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문제 한번 보죠. 대표 기출 문제. 출제빈도 높은 편이고요. 물론 최근 3년 동안에는요. 품사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했을 때 일단 기억 보시면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른 법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다르다를 활용한 거죠. 형용사고요. 그다음에 우리 왜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동식물이 자라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크다는 동사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홍수가 나서 이거 일어난다는 의미인데 홍수가 나다, 홍수가 난다. 현재형 되니까 동사죠. 그다음에 허투는 어때요? 이거 말꿈이고요. 우리 바로 앞강좌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얘는 기본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태가 고정돼 있으면서 체언을 꾸미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관형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닐 거라고 했을 때 이거 아니다를 활용한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형용사. 그래서 지금 보면 기억하고 미음이 형용사고요. 니은하고 디귿이 동사가 되는 겁니다. 맞는 짝으로 되어 있는 거 2번밖에는 없죠. 지금 이 범주가 뭐냐면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서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품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만 우리 왜 이것도 억지로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고요. 원리가 있어요. 그죠? 보세요. 우리 58쪽의 왼쪽에 보조란 보시면 같이 보고 계시죠? 품사 구분이 유의점 해가지고 우리 왜 기본적으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다는 특성. 물론 이제 조사 같은 경우에 보조사는요. 체언 말고 다른 것과도 결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품사의 통용에서는 요 특징만 기억하시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번외로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의 밑줄을 치고 품사를 물어보는데 이 바로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있다면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체언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단어의 밑줄을 치고 품사를 물어보는데 그죠? 얘가 바로 체언 뒤에 붙어 있으면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조사의 범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것만 파악해도요. 체언은 어차피 명사, 대명사, 수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구별하는 거 어렵지는 않죠. 자, 범주 한번 볼게요. 의존 명사와 조사의 범주로 쓰이는 거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의존 명사의 특성을 배웠잖아요. 지금 보세요. 들은 해가지고요. 듣다의 관형사형 어미 붙었죠. 그러면 관형어 뒤에 나오는 거니까 체언이죠. 근데 체언 중에 이거 보세요. 들은 빼면 대로 이야기하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특성 가지고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의존 명사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겉대로하고 했을 때 것이라는 체언 바로 뒤에 결합돼 있기 때문에 조사죠.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방하는 숨소리가 들릴 만큼이라고 했을 때 얘도 보세요. 그죠? 듣다, 피동사 들리다 해가지고요. 거기에 관형사형 어미 붙었죠. 관형어 뒤에 나왔으니까 체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들릴 빼면 방하는 숨소리가만큼 조용했다. 말 안 되죠. 의존 명사예요. 물론 명사 이래도 되죠. 그 다음에 무명만큼 했을 때 체언 뒤에 붙어 있으니까 조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웃기만 할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하다의 관형사형 어미 리을 붙어서 관형어 뒤에 나왔고요. 그러면 관형어 뒤에 나와 있는 거 뭡니까? 체언인데 이거 빼고 그녀는 웃기만 뿐이었다. 말 안 되죠? 의존 명사. 그다음에 이것이라는 대명사 체언 뒤에 붙었으니까 조사죠. 이걸 무슨 대로 만큼 뿐 이렇게 해서 따로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의존 명사와 동사 3번에 의존 명사와 형용사 어미 나와 있는데 얘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보세요. 일단 양체척이 다 마찬가지인데 뒤에 뭐 붙어 있어요? 지금 조사 붙어 있죠? 그죠? 조사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형어 뒤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녀는 애써 양을 했다, 채를 했다, 척을 했다 말 안 되죠? 의존 명사잖아요. 그죠? 물론 조사 붙은 거 가지고 체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태어난 양했다, 채했다, 척했다 같은 경우는 양채척에 하다가 바로 결합했죠. 이때는 뭐가 돼요? 예, 이거 바로 이제 보조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듣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에다가 하다가 바로 결합하면 역시 보조 형용사가 되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2번, 3번 범주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양, 채, 그다음에 척 그리고 듣 같은 것에 바로 하다가 결합하면 얘네가 통째로 한 덩어리에 뭐가 된다? 보조 용언. 그죠? 보조 동사나 보조 형용사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4번 보세요. 명사와 부사. 일단 요거 명사 체언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뒤에 조사가 붙어 있겠죠? 그다음에 부사의 특징은 뭐예요? 뒤에 나오는 뭐 주로 용언을 꾸민다 그러면 보세요. 이 방은 가루가
지금 뭐 붙어 있어요? 격조사 붙어 있으니까 얘는 체언 중에 뭐가 됩니까? 명사겠죠. 대명사 수사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개를 어떻게 내졌다? 가로 내졌다. 용언 꾸미니까 부사죠. 예문 바로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이 첫 출근 날입니다. 역시 조사 붙어 있으니까 체언 중에 명사고요. 그죠? 날의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한다고? 오늘 한다고. 용언 꾸미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명사와 부사 범주로 움직이는 애들이 좀 있어요. 잘 보세요. 요거 정리할 때 가로 세로. 그죠? 그 다음에 뭘 나타내는 말들,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 이를테면 그저께, 내일, 모레, 어제, 오늘, 지금, 정말, 지금 이런 것들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정작, 진짜, 참말 해가지고요. 어떤 참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들이 이렇게 명사와 부사 범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와 관형사도요. 체언과 체언 아닌 것이니 이것도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예문 바로 보세요. 그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 지금 조사부터 있죠. 체언 중에 그러면 남자를 대신하는 뭐가 돼요? 대명사. 그 다음에 어떤 마음 그 마음 해가지고요. 그죠? 지금 체험 꾸미면서 불변어니까 뭐가 돼요? 관형사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인 경우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품사의 특성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응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의 수사와 관형사. 얘는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보세요. 1, 2, 3, 4와 관련된 개념 해가지고요. 이를테면 한, 두, 서너는 그죠? 예, 요거 관형사로 고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은요. 1, 2, 3, 4와 관련해서 수사로 고정돼 있죠. 보면 하나를, 둘을, 셋을, 넷을 다 조사 결합 가능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 이후의 개념부터는요. 그죠? 수사와 관형사의 형태가 똑같아요. 그럼 이거 뭐 가지고 파악하면 돼요? 수사. 뭐에 들어가죠? 체언. 그러면 조사 결합 여부로 따지면 되죠. 그죠? 다섯이다 해서 지금 서술격 조사 붙었으니까 체언 중에 수개념 관련되는 수사고요. 몇 잔? 5잔. 자, 이 범주에서는요. 오 이후부터는 수사와 관형사의 형태가 동일하다라는 거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려운 게 이거죠. 동사와 형용사. 한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 둘 다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래도 편한 게 동사와 형용사 했을 때 동사의 명확한 특징이 있잖아요. 뭡니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결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말 어미 중에 관형사형 어미 결합한다는 거. 그리고 명령형이나 청유형이나 그죠? 그 다음에 려나 러 같은 것과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한 단어가 두 가지 범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가 작문하면 안 되고요. 주어진 문장 형태 자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문장 형태 자체의 용언에 이런 게 결합돼 있으면 동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형용사라는 거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따 같은 경우는 정말 쉬운 게 뭐냐면 표준 국어 대사전 기준이에요. 이따가 동사로 쓰일 때는요. 동사의 표지, 즉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의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있어라. 명령형. 함께 있자. 청유형이죠. 그러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결합하거나 명령형, 청유형이 가능한 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아니면 이때는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살짝 주의하셔야 되는 거 맨 뒤에 는 붙어 있는 것도 주로 동사의 특징인데 이따에 는 붙어서 넉넉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요거는 암기하셔야 되죠. 형용사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범주는 앞에서 이미 우리가 정돈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배웠지만 없다 같은 형용사도 관형사형 어미 는 붙은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라서 있는이 넉넉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형용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없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 중에서 맨 끝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는 예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어때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걸 뭐 복잡하게 가르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늦다도요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 범주로 쓰이는데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나 오늘 늦는다 그러면 의미 고민할 필요 없죠. 그렇죠? 뭐가 결합돼 있어요?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결합돼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무조건 동사죠. 이때는 의미 따질 필요 없는데 다만 이런 표지 없을 때 의미에 따라 구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문 보시면 그죠? 늦다가 동사로 쓰일 때 첫 번째 예문에 그는 버스 시간이 늦어 고향에 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 다음에 시계가 5분 늦게 간다 그랬을 때는 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져 있다라는 뜻의 형용사. 그 다음에 늦도록 점심을 못 먹었다 그랬을 때는 알맞을 때를 지나 있다는 형용사. 그 다음에 서류
시작성이 늦다, 느리다는 의미죠. 이때도 형용사가 되는 건데 문제는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라는 의미하고요. 두 번째 예문에 그죠? 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져 있다가 의미상 구분이 되게 애매해요. 근데 애매한데 잘 들으세요. 힌트 드립니다. 일단 늦는다는 무조건 동사라는 거 인지할 수 있죠. 왜요? 그러면 안 돼요. 현재 시제 선어원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아닐 때 늦다가 동사로 쓰일 때는요. 항상 어디 어디에 늦다의 꼴로 쓰입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다시 첫 번째 예문. 버스 시간에 늦다. 동사고요. 나머지는 그거 아니네요. 뭐 형용사 끝. 되게 편하죠. 그죠? 되게 편하죠. 문법 시험이 이제 뭐 되게 가벼워지고 없어지기는 하는데 25년 이후부터인데 그래도 우리 올해 마지막으로 문법이 암기에서 출제되는 마지막 해니까 이런 것들 알아두시죠. 그다음에 3번에 박다. 얘도 응용해 보죠. 박는다라고 쓰면 무조건 뭐예요? 동사고요. 그 다음에 박다는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요. 다음 날이 오다라는 의미일 때는 동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새벽이 밝아온다 그러면 새날이 오다 다음 날이 오다 동사죠. 그리고 다음 날 온다는 의미 외에는 다 형용사입니다. 얘도 끝 되게 편하죠. 그 다음에 크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보세요. 큰다.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결합되어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 되는 거죠. 어렵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의미상 파악해야 될 때 얘도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동사의 의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식물이 자라다. 사람이 어른이 되다. 수준이나 능력 따위가 높은 상태가 되다 그랬을 때는 동사의 의미로 쓰이는 건데 자 사실은 이 세 번째 의미가 좀 쉽지가 않죠. 일단 점검해 볼게요.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자라지 못한다 동사. 너 커서 너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니? 동사죠.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예문이 한창 크는 분야라서 지원자가 많다라고 했을 때 얘가 수준이나 능력이 높은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얘는 이 세 번째 동사 의미로 쓰일 때는요. 문장 형태가 사전적인 예문 자체가 크는이라는 형태로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왜 있다나 없다가 형용사로 쓰일 때로 는이 붙는다는 예외가 있지만 이거는 예외적인 거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 붙는 건 뭐의 특징이에요? 동사의 특징이죠. 그러면 세 번째 의미는 굳이 외울 필요 없이 문법적인 특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의미일 때는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크다가 형용사로 쓰일 때 의미가 16가지예요. 이거 다 외우는 거 무의미하죠. 무식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의 조사와 부사. 이거 쉽잖아요. 그죠? 보세요. 얼음장 같이 체언 뒤에 붙어 있죠. 뭐예요? 조사. 그 다음에 이럴 때 모두 같이 갑시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용언 꾸미니까 부사. 쉽죠? 그 다음에 그는 나보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예요? 뒤에 붙어 있으니까 조사. 체언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다 빠르게 해가지고요. 다른 용언 꾸미고 있으니까 부사입니다. 물론 엄밀히 조사로 존재하는 보다 하고요. 부사로 존재하는 보다는 동음 이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두 가지 품사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쪽 범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거고요. 자, 9번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 붙으면 품사가 뭐로 쓰인다? 예, 명사 혹은 적 붙으면 품사가 관형사 혹은 뭡니까? 부사. 그죠? 그리고 명사. 이렇게 쓰인다는 거. 명사, 관형사, 부사로 쓰인다는 거. 그러면 보세요. 비교에다 적 붙었고요. 지금 이 인이라는 게 서술격 조사 이다 붙은 거기 때문에 명사죠. 그 다음에 비교적 영구, 체형 꾸미니까 관형사. 비교적 쉬운 했을 때 용언 꾸미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적 붙으면 뭐로 쓰인다? 명사, 관형사, 부사로 쓰인다. 그리고 이 용법을 알고 있잖아요. 명사로 쓰일 때는 뒤에 조사 결합돼 있고 관형사로 쓰일 때는 체형 꾸미고요. 부사로 쓰일 때는 용언 꾸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플러스에 보면 다른 애 품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왜 이런 거예요? 관형사 자체로 다른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으로 다른이 있어요. 이럴 때는 형용사죠. 근데 관형사로 고정된 다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얘도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테면 우리 왜 형용사 다르다가 두 대상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도 성격이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 했을 때는 그죠? 다르다를 활용한 형용사고요. 그다음에 다른이라는 관형사로 고정된 곳은요. 해당되는 것 이외라는 의미인데 얘는 쉽게 딴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딴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이렇게 딴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다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형용사, 딴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면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 더 보죠. 그다음에 단어의 형성해 가지고요. 우리가 파생어, 합성어 얘기하는 건데 요거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입니다. 그죠? 어때요? 우리 핵심 어법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대표적인 형태가 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앞쪽에 어근이 용언의 어감만 되어 있고 바로 어근이 붙는 형태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지금 보시면 3번에 부슬비, 부사, 명사 그 다음에 늦다의 늦이라는 어간에다가 더위라는 어근 붙었고요. 굶다의 굶이라는 어간에다가 줄이라라는 어근 붙었어요. 그죠? 비통사적 합성어의 전형적인 형태죠. 자, 통사, 비통사 구별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념 한번 보죠. 어근과 접사는 우리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단어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 형성하는 부분이고요. 범주상 실질 형태소와 동일하죠. 접사는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그리고 이제 이걸 처음 배우는 건데 기능에 따라서 품사를 바꿔주지 않고 의미만 제한하면 한정적인 접사, 그 다음에 접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면 지배적인 접사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전에 7급 시험에서 한정적인 접사와 지배적인 접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접사 분리해 내고요. 접사 붙기 전에 단어의 품사가 뭔가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단일어와 복합어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고요. 복합어에서 파생어 범주 조금만 더 보죠. 자, 일단 파생어라고 했을 때 접두사 붙은 걸 접두 파생어라고 하고요. 그죠? 전미사 붙은 걸 전미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각각을 만드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접두사의 범주, 전미사의 범주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접사는요. 그죠? 특징이 따로 한 단어로 쓰이지 않고요. 그 자체로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조단 잠깐 보세요. 그죠? 우리 보면 어근과 어간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왼쪽에 보조단 얘 보세요. 먹다는 그죠? 얘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어간이고요. 이게 어미죠. 근데 여기다가 접사가 결합하게 되면 그죠? 접사가 결합하게 되면 이때 활용해 보면 먹히다, 먹히고, 먹히니, 먹히어서 해가지고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먹히까지죠. 그래서 어근에다가 접사 결합한 여기까지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어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예전에 기상직에 뭐가 나왔었냐면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 일단 기준도 다르고요. 일단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뭐 결합했을 때? 접사 결합했을 때. 그죠? 뭐 접미사 같은 거 결합했을 때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접두사 결합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딱 한 번 출제된 거기 때문에 기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접두 파생법에 상당히 많은 접두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자 이제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접두사도 의미상으로 보면 왠지 관형사의 의미처럼 쓰이죠. 이를테면 처음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강 같은 경우에 접두사인데 의미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뭐 마른 물기가 없는 해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관형사의 의미 풀이하듯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딴 거보다는 이게 지금 어근 앞에 붙은 게 접두사인지 관형사인지 이런 것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의미가 없는 게 띄어쓰기 문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굳이 그런 거 구별하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빨간색으로 된 거는요. 좀 주의해야 되는 접두사니까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접두사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관형사도 체언 앞에 오고요. 접두사도 뭡니까? 완성된 단어 앞에 붙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야매예요. 국어 선생님이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우리 구두라는 말 가지고 문장 성립이 되면 그죠? 요거는 앞에 나왔을 때 문장 성립이 되면 관형사 만들 수 없으면 접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강 같은 경우에 강구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새 같은 경우는 새구두 그러면 새는 뭡니까? 관형사고 그 다음에 다른 단어 만들 때 하나의 어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두사와 관형사가 헷갈릴 때 구두 앞에 바로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강, 군,
돼, 뒤, 들 같은 경우는 의미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요런 거 있잖아요. 군 같은 경우는 2015년 국가직 9급에 얘가 쓸데없는 이라는 의미로 쓰인 건지 아니면 가외로 더한 덧붙은 이라는 의미로 쓰인 건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 빨간색으로 된 거 들 보세요. 요거 들국화나 들장미는 야생애라는 의미입니다. 들판이라는 의미 아니고요. 그다음에 63쪽에 빨간색으로 된 거 보입니까? 재 같은 것도 접두사예요. 자, 접두사 관형사 구분하는 거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요즘엔 안 나오는 문제고 다만 정 궁금하면 구두에 붙여보면 된다. 자, 구두 앞에 붙여서 문장 만들 수 있으면 관형사가 되고요. 아니면 뭡니까? 접두사가 되는 겁니다. 자, 64쪽에 해와 핵 같은 거 붙는 조건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홀과 혹 같은 거 보시면 특히 우리 왜 임신 상태와 관련해서는 홀몸이 아니라 혼몸을 쓴다라는 거 핵심 어법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전미사의 종류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만 65쪽에 맨 위에 빨간색으로 님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죠? 님이 의존명사로 쓰이는 범주가 있고요. 전미사로 쓰이는 범주가 있는데 그죠? 이를테면은 직위 신분 뒤에 그 다음에 인격할 때 의인법 쓸 때 그 다음에 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 뒤에는 님이 전미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서 그 사람을 높일 때는 전미사가 됩니다. 요즘에 띄어쓰기 문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보시고 달았다 답다 이것도 전미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 같은 경우는 단어가 중요해요. 맞춤법으로 발음이 새침대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된소리로 표기하기 쉬운데 이거 전미사고 표기할 때 대기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되다. 동사 되다나 형용사 되다 말고요. 체험 바로 뒤에 붙어서 피동이나 형용사를 만들 때 그죠? 이럴 때는 전미사로 쓰인다는 거. 높다 같은 경우도 전미사예요. 나머지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백이라는 전미사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어린아이의 나이 얘기할 때 전미사 백이를 쓴다라는 거. 그죠? 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빽이라는 전미사도 보죠. 얘도 단어가 중요해요. 짜장면 곱빼기 할 때는 그죠? 여기 빼기라고 된소리로 표기하는 전미사 붙는 거고요. 66쪽 보죠. 그죠? 우리 거기 보면 빨간색으로 시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게 어근 바로 뒤에 특히 이제 명사 어근 바로 뒤에 붙었을 때는요. 사동 전미사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사 만드는 전미사 그리고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다도요. 그죠? 요거 용언 말고 전미사가 있어요. 값지다, 기름지다, 세무지다, 멋지다. 제가 짚어드리는 것은요. 파생어나 합성어 구분하는 문제에서 얘가 전미사라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째라는 전미사. 그죠? 그대로 전부라고 했을 때 채가 아니라 째, 통째 이렇게 쓰는 거고요. 차례째도 있죠. 그다음에 강조하는 전미사 치 같은 거, 넘다, 넘치다, 밀다, 밀치다 이런 것도 확인해 두지 않으면 전미사라는 거 헷갈리죠. 그다음에 하다, 동사하다 말고요. 역시 주로 이제 명사 어근 뒤에 바로 하다가 결합하면 이것은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히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피동, 사동 이런 거 말고요. 부사 만드는 전미사가 있어요. 자, 우리 67쪽 보시면 전미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마저 보죠. 일단 전미사이한 단어의 파생에서 우리 왜 접사 붙어서 명사가 되거나 동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면 그죠? 결과적으로 접사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파생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파생 동사 있잖아요. 파생 동사. 그래서 우리 왜 전미사 중에 이나 히 같은 게 붙었을 때 그죠?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별거 아니고요. 우리 왜 높다 자체는 형용사죠. 근데 이거 사동전미사 이 붙이면 어떻게 돼요? 높이다에서 뭐가 되죠? 동사가 되죠. 접사 붙어서 동사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파생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이럴 때는요. 얘가 품사 바꾸는 접사를 지배적인 접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높다는 형용사인데 높이다라고 그죠? 사동사로 만들게 되면 품사가 바뀌기 때문에 이럴 때 지배적 접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파생 부사에서 잘 봐야 되는 거 주의. 그죠? 맨 끝에 이나 히가 붙어서 용언을 수식하면 얘는 품사 자체가 부사로 바뀌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보세요. 빠르게 간다는 얘는 형용사 빠르다에다가 부사형 전성어미 개 붙어서 어미 붙은 거니까 형용사죠. 그죠? 그리고 원래 많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형용사예요. 근데 여기 뒤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뒤에 용언을 수식하면 얘는 지금 어미가 아니고요. 전성어미가 아니라 뭐예요? 전미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알아두세요. 자, 이나 희가 붙어서 용언을 꾸미면 품사 자체가 뭐로 바뀌는 거다? 부사다. 물론 이럴 때 많다라는 형용사를 이가 붙어서 부사로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지배적인 접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보다는 조금 빠르게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되감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 안 되시면 구간 반복이나 대감기에서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게다가 문법 문제 요즘에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비단 작년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3년 동안에 문법 문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해야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전미사 이게 이제 중요한데 난도 높게 나오면 9급 범주에서는요. 2017년 지방직 9급 하반기 2017년에 시험 2번 봤었거든요. 9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번 봤었는데 그때 출제가 됐어요. 9급 범주에서 물론 7급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명사형 전성어미도 그죠? 미음 기가 붙고요. 명사 파생 전미사도 미음 기가 붙어요. 그러면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특정 용언 뒤에 이게 붙었을 때 얘가 그죠? 전성 어미인지 전미사인지 그죠? 헷갈릴 수밖에 없죠. 형태상으로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화 되는 거고요. 이게 이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어미가 붙으면 단순히 용언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품사가 바뀌지 않죠. 그러면 어미 붙을 수 있는 애들은 어차피 용언이니까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애들의 품사는 용언. 동사나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사 파생 전미사. 전미사는 뭡니까? 품사 자체를 명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명사 파생 전미사. 그래서 얘는 품사가 명사가 되죠. 얘가 미음 기가 붙었을 때 전성어민지 명사 파생 전미사인지 그래서 품사가 용언인지 명사인지 이런 각도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이 미음기가 명사형 전성어미로 붙으면 그죠? 얘는 용언 어간에 어미 붙여서 활용한 거니까 용언의 특성을 그대로 지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용언의 특성은 뭐예요? 그죠? 문장 내에서 뭐 해준다? 주어나 목적어를 풀이해 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용언이기 때문에 부서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성어미는 어말 어미니까 이 바로 앞에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용언의 특성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음 기가 명사 파생 전미사로 붙으면 이건 품사가 명사가 되기 때문에 용언이 지니는 이러한 특성들을 전혀 갖지 못하고요. 그죠? 못하고요. 뭐의 꾸밈을 받습니까? 그죠? 이 명사 파생 전미사로 붙으면 명사로 바뀌기 때문에 관형어의 꾸밈을 받겠죠. 그러니까 관형사 자체나 아니면 관형사형 어미 은, 니은, 을 붙은 것의 꾸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요. 주의해야 되는 건 단어를 따로 떼서 자기가 작문하면 안 되고요. 주어진 문장 자체로 봐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원하는 뭡니까? 는 붙었으니까 관형어죠. 관형어의 꾸밈 받으면 뭐예요? 이거는 체언, 명사죠. 그래서 얘는 꾸다의 꾸에다가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명사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건 부사어잖아요.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꾸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용언이 되는 겁니다. 물론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면 굉장히 편하죠. 평범하게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고요. 조금 어렵게 주어지면 이런 특성들, 이를테면 주어나 목적어를 풀이해 주는가 아닌가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최근 5년간에는요. 9급 범죄에서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당락을 가르는 한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만에 하나를 대비한다는 느낌으로 보기는 할 텐데 지금은 가장 핵심적인 특성 중심으로 기억을 해 두죠. 그죠? 자, 5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강좌 6강에서 이제 합성어 범주에서 필요한 거 마저 보고 마무리 좀 할게요.